네, 오싹오싹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싹오싹은 헐리우드의 스타이자 또 모나코의 공비였어요. 공비가 이제 무장공비는 아니겠죠. 예. 뭐 왕실 뭐 그런 건가? 그레이스 켈리라는 사람의 사망에 관련된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완결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보냐?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때요? 일본 육상 자위대가 산으로 간 기묘한 이유. 나는 어릴 때 일본 군대 이름이 자위대라 그래가지고 씨발 역시 성진국인가?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난 중고등학교 때. 그게 아닌가 봐, 자위가. 이제 얘네들 이제 마운틴 딸을 친 건 아닙니다. 어떤 뭔가가 있겠죠. 읽어봅시다. 야, 일본의 타니가와다케는 군마현과 니가타현의 경계에 있는 산이야. 우리나라의 한라산과 비슷한 높이인 각각 1977m랑 1963m의 높이의 쌍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산 알아요? 산? 이 산은 일본에서 소위 명산으로 꼽혀요. 이름 있는 산이다 이거야. 무명이 아니다 이거야. 언더그라운드에만 있지 않아. 연 4만 명 이상이 등산을 하려고 타니가와다케를 찾아요. 유명한 등산지고 스키나 온천 등도 즐길 수 있는 자연 관광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성이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나 고백 좀 배울 게 많아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한테서 이제 고백하는 어떤 여자에게, 이성에게 다가가는 스킬을 배울 수 있어서 고맙대요. 자위대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어때요? 여자분들도 또 이제 좋아할 수 있어요. 매력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등산 한번 갈래?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산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산봉우리에 올라오니까 어때 미정아? 그럼 나의 이 봉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볼래? 딱 이렇게 라인 맞춰가지고 해학적으로 접근하시면은 다음날부터 법원에서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애프터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연애의 기술이다 이거야. 자 넘어가 씨발. 별거 없어 보이는 타니가와다케에는 끔찍한 이면이 있습니다. 타니가와다케는 마의 산이에요. 묘비의 산 같은 무시무시한 별명도 있죠. 그 악명 그대로 타니가와다케는 일본 내에서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는 등산 도중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뭐 주카이 숲 같은 건가? 2025년 현재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만 800명이 넘어요. 이 산에서 등산하다 800명이 죽었어. 이 숫자는 위령비 건립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목숨을 잃을 사람의 이름을 새기기 위한 공간도 아예 준비가 돼 있어. 또 죽는 사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나 봐. 접근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8848 첫 등정 시도 후 목숨 잃는 사람이 지금까지 340명입니다. 근데 이거 뭐 거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크기가 산이. 예? 근데 여기서 한 배 이상이 죽었어요. 뭔가 있다는 거지 이 산에. 물론 1990년대 이후에도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 산악 활동 중 사망하는 유럽의 몽블랑산 4805m. 근데 이 몽블랑산의 높이나 유명사를 생각해보면은 타니가와다케는 세계적으로도 이상할 만큼 많이 죽는 마의 산이라고 불릴만 하다 이거야. 자 갑시다. 이런 악명과 다르게 타니가와다케의 정상까지 오르는 주 경로는 대부분 평범한 구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 제대로 하고 날씨에 주의를 기울이며 오른다면은 평범한 사람도 큰 어려움 없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등산이나 스키 목적으로 타니가와다케를 찾기도 한다. 아우 아주 그냥 절경이 봐봐. 이 폭포가 이 계곡에서 산이 이렇게 Y존이 있어요. 보니까 그죠? Y존이
이 Y존 따라서 이렇게 물들이 너무 방송이 좀 음지로 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상상에 맡길 때, 우리가 상상할 때 좀 뭔가 더 입체감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또 안 돼. 그러나 일반적인 등산객이 찾는 곳이 아니라 타니가와다케의 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높이 수백 메다에 달하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이치노쿠라자와라고 불립니다. 험준한 이치노쿠라자와 앙벽 등반에 도전하는 사람은 지금껏 끊이지 않아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타니가와타케 위령비에 이름을 새기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치노쿠라자와가 삼킨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기묘한 사건은 1960년이었죠. 두둥 탁. 1960년 9월 19일 군마 현경 타니가와다케 경비대에 이치노쿠라자와를 형성하는 절벽 중 하나인 츠이다테이와에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요. 이들은 자일에 묶여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생사 확인을 위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의 몸은 한 가닥 자일에 매달린 채 절벽 앞에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편 경찰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 위쪽에도 다른 사람 한 명이 추가로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뭐 로프에 묶여 있다는 거야? 뭐야? 자, 그 역시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하지만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츠이다테이와는 높이 300m에 달하는 절벽이고 1959년 8월에야 첫 등정에 성공한 초고난이도 지역이야. 누군가가 여기를 정복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산을 타는 노하우가 없겠죠, 사람들 사이에. 경찰의 첫 출동 당시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지만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만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지형이 험준했어요. 어쨌든 경찰의 관찰로 볼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게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무 방도가 없는 경찰은 현장에서 일단 철수했고요. 입산 신고서 조사 결과 두 사람은 9월 18일 요코하마에서 온 20대 산악회 회원으로 밝혀졌어요. 자, 이 아래에 시신이 실제로 매달려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란 달러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휙 지나갈게요. 집중해. 빨리 지나가니까. 이렇게 별거 없었습니다. 9월 20일 두 사람이 소속된 산악회 회원들이 연락을 받고 긴급히 타니가와다케로 날아갔어요. 이들은 그나마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무리한 작업은 추가 사상자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두 사람이 사망한 것은 거의 확실했지만 그렇다면 시신이라도 회수해야 되잖아요.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뭐 뾰족한 방도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장비를 들고 갈 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가까이 가서 기다란 장대 끝에 불을 붙여 자의를 끊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튿날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9월 21일 이 아이디어에 따라 산악회 회원 중 암벽 등반 베테랑으로 구성된 5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츠이다테이와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매달려 있는 사람에서 3m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했는데 도구를 놓쳐가지고 실패합니다. 이날 얻은 유일한 소득은 근접해서 관찰한 결과 매달려 있는 사람은 확실히 사망했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정보뿐이었다. 그날 다시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마찬가지로 뾰족한 방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누군가 자위대의 요청에 저격수로 자의를 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날 실패했던 불붙이기도 험준한 절벽에 수미터의 장대를 갖고 올라가 불을 붙인다는 황당한 방법이긴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자의 시신을 위해 산 사람이 저 험준한 절벽을 다시 오른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선택의 방도가 없습니다. 산악회랑 유족도 동의했고요. 총알을 쏴가지고 줄을 끊겠대. 뭐 호크아이야? 9월 22일 오전 군마현 지사는 군마현경의 자위대 출동 요청 반항안을 승인했어요.
군마 현경은 정식으로 자위대의 시신 회수를 위한 출동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자위대를 관할하는 방위성이 이걸 승인합니다. 저격으로 줄을 끊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시신을 회수한다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기묘한 작전이 시작된 거죠. 9월 23일 육상 자위대는 군마현에 주둔하고 있던 제1정찰중대 중 저격수와 사격 우수자를 차출해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관총과 소총을 비롯한 총기류 및 탄약 2,000발을 반출해 타니가와 타케에 오후 늦게 도착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자위대가 뭐 산으로 단체로 가서 어떻게 됐대잖아. 얘네가 구출하러 갔다가 단체로 어떻게 되나봐 군인들이 또. 군마 현경은 9월 24일 하루 동안 일반인이 이치노 쿠라자와에 접근하는 걸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 일찍 산악회와 함께 육상자위대 대원들을 인솔해 현장까지 올라가는 계획을 세웠고요. 9월 24일 새벽 3시 산기슭을 출발한 육상자위대원 47명은 오전 9시경 경찰과 산악회의 도움을 받아 시신이 매달려 있는 곳에서 약 140m 떨어진 암석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찰과 산악회, 유족과 기자들이 아래에서 이들의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고 오전 9시 15분 드디어 첫 발포가 시작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절벽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뭐 저체온증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밤이니까 산에 이렇게 추우니까. 자, 합니다. 그러나 작전은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140m 거리에서 지름 1cm에 불과한 차이를 총으로 끊는다는 것은 목표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140m면은 저격을 하기에 그렇게 먼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면 훈련소에서 154로까지 있지 않냐? 50, 100, 150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가중, 멀중가중 뭐 이렇게 쏘는 걸 아는데 150m까지죠. 그럼 훈련소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쏴본 거보다 훨씬 가까워. 근데 그걸 전문 저격수가 하잖아. 먼 건 아닙니다. 근데 지름 1cm짜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이거 뭐 기보배가 와야 돼요, 진짜. 왜냐면 이제 바람이 부니까 줄이 흔들리고 못 맞추지. 경기관총과 소총을 사용한 사격이 교대로 이어졌지만 한 발도 안 맞아요. 사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뭐 알 수가 없어. 스쳤는지도 모르겠지. 한 1000발 쐈습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 사격이 중지됐어요. 육상자위대 내에서 사격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예 멤버만 차출했는데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현장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작전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육상 자위대원들은 자일 자체가 아닌 자일이 암벽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 그곳을 집중 사격해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 그지? 봐봐. 절벽에 줄을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여기 줄을 박은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차라리 이 일대를 싸가지고 파괴해서 줄이랑 같이 떨구자. 이게 훨씬 낫네요. 자, 오후 12시 51분 사격이 재개됐고 10분 만에 저격수가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매달려있던 시신은 100m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어 20분 뒤 더 위에 매달려있던 조난자도 같은 방식으로 자일의 연결을 끊는 데 성공해서 시신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육상자위대는 2000발 들고 가서 1300발 썼습니다. 결국 시신은 회수했는데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 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일을 별도의 고리가 아니라 배에 두르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 중 실수로 발을 헛디뎌 낙하하는 과정에서 자일이 배에 강한 충격을 줘서 쫄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냐, 그런 추측만 했다. 근데 그런 거면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꽉 졸린 자국이 남았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든지 부검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모르나 봐. 저체온증도 뭐 부검하면 다 아는 거지 뭐. 근데 사망 원인을 모른다네? 어쨌든 뭐 시신은 가족에게 돌려보냈고 그렇게 일본 등산 역사상
그리고 일본 자위대 역사상 가장 기묘했던 사건은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 총 맞춰서 추락하는 장면이 있대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봅시다. 유튜브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래, 아오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는 이러면서 묘사를 했고, 그래도 타니가와 타케, 특히 이치노 쿠라자와의 암벽 등반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진 않았어요. 줄을 서서 암벽을 탄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많았고, 1960년대는 계층을 불문하고 일본 사회 전체에 쇼와 등산 붐으로 일컫는 등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때 등산 열풍이 있었죠. 이제 그 핑크 레깅스 그 소세지들이 응댕이 자랑하러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몽길 아저씨가 히말라야 등반 뭐 최초로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또 한참 또 이제 뭐 블랙 야크라든지 뭐 이런 등산 장비들 많이 팔렸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있던 일이에요. 아무튼 뭐 깎아지른 절벽은 도전과 스릴을 추구하는 젊은 암벽 등반 도전자들을 일본 전역에서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았다. 그 대가는 무시무시했다. 1960년대 내내 타니가와 타케에서 연평균 30명이 죽었고요. 66년에는 38명이 사망했어요. 그해 일본 전체 등산 사망자 수의 5분의 1에 달하는 숫자. 일본 전국의 산에서. 타니가와 타케 위령비 1967년에 건립됐는데 이미 그 당시 1931년 이래 사망자 수가 500을 넘었다. 견디다 못한 군마현 1967년 등산 조례를 만들어서 등산 시 입산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자를 처벌했다. 이후 시대가 지나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자격 있는 사람만 산 타라. 그리고 너네 죽음에 우리 책임 아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등산 장비 기술 막 나와 좋은 거 나오고 타니가와 타케 암벽 등반에 도전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사망자 줄고, 그래도 여전히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은 늘어가고 있다. 위령비 건립 이후 60년 지난 지금 800명 넘었고요. 800명을 삼킨 마에산, 묘비의 산, 그리고 곳곳에 위령비, 사망자 추모 명판이 있다. 이 대자연 앞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한낱 미물이라고 자연의 도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구나. 뭐 자위대가 어떻게 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산으로 간 기묘한 이유. 시신 구하러 간 거네요. 뭐 주카이 숲의 산 버전. 주카이 숲도 뭐 자살 숲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진 곳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갔다가 숲이 또 크니까 길을 잃고 뭐 헤매고 뭐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었던 거지. 어쨌든 뭐 사고의 원인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타니와가다케 이 산이 우리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였으면 이런 일 안 생기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생기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산 파가지고 나무 깔아서 등산로 만들고, 이런 주변에 이제 뭐 커피차, 막걸리차 들어섭니다. 여기도 이제 뭐 아저씨들 뭐 이렇게 트로트 틀고 막 춤추고 있고, 여기 가게 생겨요. 이렇게 막 가게 가서 호박전 이런 거 팔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이 사건 안 생기지, 이런 일. 다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만들고, 스키장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가 이제 등산하라고 만든 코스가 아닌데 거기를 사람들이 타다가 보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사고를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800명을 삼킨 마의 산이라니 정말 오싹오싹합니다.